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군의 사기 진작은 더할 나위 말할 필요가 없겠죠. 홍순민 아나운서한테 먼저 여쭙기 전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갔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건군이래로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건군이래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군이래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합참의장이 대통령이 직접 밝히기로도 이제 최고 지휘관인데 이 최고 지휘관이었던 군인이 네. 이제 실제로 전역을 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자리에 직접 참석해서 네. 더욱더 명예로운 자리로 만들어주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SNS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면은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순신 전 합참의장의 그 미담 사례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입니다. 물론 많은 군인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근무지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요. 네. 이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도 네. 42년 동안 군 생활을 길게 했죠. 그중에 네. 무려 45번이나 이사를 옮겨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손 변호사님 표현은 미담입니다만 이 정말 군인으로서 산다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렵네요. 42년간요. 무려 45차례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수영 교수님. 네. 42년 동안 45번 이사. 글쎄요. 이 군의 최고의 자리, 포스타, 별 4세 오를 때까지 정말 인고의 세월을 거쳤을 겁니다만, 이 아내분도 계시잖아요. 네, 또 네, 이순신 이 대장한테는요. 네. 아내분의 고생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인데 진짜 나쁜 남편에 해당하지 않나. 네. 어디 한 군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부인의 그 협력이 없이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은 미담이라고 하면 물론 합참의장의 미담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 사모님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지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놀라운 일은 요즘 이제 공관 생활을 할 때 공관병을 얼마나 어뷰즈를 남용을 하는지 하는 것들이 이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분은 공관병을 원대 복귀를 시키고 부인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부인의 이제 모습이 나오시는데요. 아주 아름다우신데 저분이 그렇게 직접 음식도 하시고 또 커피도 타드리고 굉장히 열심히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손수호 변호사님 설명처럼 건군이래요. 이 우리 군을 만든 이 창설한 일에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임식과 취임식에 참석한 건 건군 일에 처음이라는데 이 자리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충성! 이순신 대장이 합참의장으로서 보여준 책임감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대인춘풍, 직위추상.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선 늘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사랑 모습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바라는 참 군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신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건군일에 합참의장 이취임식 처음 갔다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말을 했네요. 일단 합참의장으로서 보여준 책임감과 열정에 감사한다. 그리고 대인춘풍 직위추상,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 늘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사랑 모습이다 했는데, 아니
홍수민 아나운서. 네. 군대에서 이 포스타 별 4단대 순진형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네, 이 이순진 합참의장이 네. 이 병사들의 마음이 좀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제설 작업을 한창이었는데 네. 병사들이 이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 합참의장이 직접 운동복을 입고 차를 끓여서 병사들에게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도 감명을 했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또 관계가 좀 많이 가까웠는지 네. 병사들이 이 포스타 합참의장에게 순진 형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물론 이 말씀드리면, 에이, 그거 어쩌다 한번 보여주기식으로 했겠지 했는데, 저기, 홍수민 아나운서. 이 군인들도요, 그냥 보는 눈이 있는데, 그게 한번 보여주기식, 이른바 쇼잉 한다고 해서 이거 순진 형님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 병사가 포스타 이 대장님한테 순진 형님이라 부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군 생활할 때 사실 제 옆에 있던 이 대위님이 네. 아침마다 율무차 타주셨는데. 아, 진짜요? 그렇다고 이렇게 대위님한테 함부로 누나라고 부르기 쉽지 않았거든요. 네, 여군이셨군요. 네. 그래서 봤을 때는 평소에 이 관계가 얼마나 병사들과 그러니까요. 두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저 얘기를 할 때 보세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바라는 참 군인의 표상이었다. 이런 말 해줘요. 왜냐하면 이 저 밑에 부하들도요. 별넷 포스트한테 순진형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우를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42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42년이죠. 강산 4번 변합니다. 42년 동안 무려 45차례 이사를 합니다. 그 아내분의 고생은 오죽했을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요. 이임식 때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군생활 동안 제 아내는 제가 군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사와 자녀 교육에 전념해 주었고 최명규 원장님 42년입니다. 물론 이제 아내분도 지금 이 단상 아래 이 객석에 앉아서 정말 눈물이 흐르는 걸 참으려 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막 저 순간에 주마등처럼 42년의 세월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군 생활과 같이 아내 자신의 이제 군인의 부인 같이 아내 자신의 생활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남편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쭉 저 지위에 올라올 동안은 남편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네. 나도 하나하나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긍지도 느끼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다가선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동시에 이제 고생이 끝나게 된다는 네. 의미도 있게 되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진짜 어떤 그 남편이 네. 뭔가 이렇게 많은 말이 아니라 진짜 말을 하다가 멈추고 말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진심에 배어나오는 부분은 없잖아요. 네. 진심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갖다 모두 다 알아주게 되니까 네. 아내 입장에서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순간에 이 교수님 아마 진짜 저 순간에 앞서 영상 나왔는데요. 이순진 전 합참의장도 아내에 대한 고마움 42년간의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보셨어요? 여기 이 울먹임을 참느라고 여기 입가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얼마나 네. 그동안에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북받쳤을 거예요. 네, 보고 있는 저도 이제 눈물이 좀 이렇게 맺히는 느낌이 아하. 좀 드는데요. 네네. 정말 그 40년 넘는 네. 세월 동안에 부부의 그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러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신뢰관계이고 저 한 사람을 저렇게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됐는지. 네. 결국 은혜를 갚는 이런 심정이 들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입술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순간 아내에 대한 고마움 이제 저희가 잠깐만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랬대요.
이 말도 정말 아내의 내조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손 변호사님 이랬대요. 그 뒤에 말이 이겁니다. 독선에 빠지지 않고 부대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항상 뒤에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만일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엄청난 이야기죠. 정말. 네. 정말 들으면서도 가슴이 찡한 이야기이고 네. 또 실제로 이렇게까지 고위직에 오르면서도 잡음 없이 일을 처리했다라고 네. 한다면은 혼자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나 가정에서도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한 뭐 유혹이라든지 마음적인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정 내에서 어떤 의견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역할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물론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아내가 안에서 내조하는 그런 전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배우자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런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표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군 이래, 건군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합참의장 이취임식 처음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대요. 전 현직 군 지휘부초청, 그러니까 이제 전역, 이순신 전 합참부장처럼 이제 군대 전역을 얼마 안 앞둔 그런 지휘부까지 모두 초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리니까요.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이제 담소도 나누고 했는데 그때 그랬대요. 이순신 전 합참의장이 소원을 밝히면서 42년간 45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결혼식에도 못 가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그랬더니 최명희 위원장님 그 말을 그냥 흘려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나 봐요. 오찬이 끝나고 다 이제 전현직 지휘관들 배웅하면서 그랬대요. 옆에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 이순신 합참의장 전역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결국 그 날짜를 확인하고 꼭 가보고 싶다는 의사를 그때 밝혔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관계에서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뭔가 그 자그마한 것도 잘 잊어먹지 않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옛날에 사병으로 일했을 때 자기 밑에 있는 장교도 네. 나중에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나기도 하고 오래된 인연을 갖다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대1에서 들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공감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취임식에 가지 않았던 데는 과거에 이제 군인 출신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본인이 비교할 때 굉장히 밑에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 때문에 군과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참여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고 오히려 참가해야만 되는 부분에 있었던 사정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당위성과 그런 다음에 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쭉 알아봤을 때 이순신 전 합참의장이 굉장히 좋은 그거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 이 취임식에 가지만 또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어떤 칭찬과 존중을 해주는 게 다른 군인들한테도 이런 군인처럼 되어야만 된다는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이번에 이 취임식에 참석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이순신 전 합참의장이 이임사에서 아내분을 이렇게 그 노고에 그동안 42년을 함께 해준, 동고동락해준 그 노고에 감사 말할 때 아내분도 눈물을 훔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순신 전 합참의장 내외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는데 어떤 선물인지 보시고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은 대통령께서 박정자 여사님께 꽃다발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순신 합참의장 네 분께서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준비된 비행기 티켓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순신 합참의장 네 분이 지난 42년의 군생활 동안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함께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님이 거주하는 캐나다행 티켓을 특별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홍순배 아나운서, 저 선물, 캐나다 항공권 여행, 이 선물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 아내분의 이 노고를 좀 헤아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참의장에게는 보국 훈장, 통일장을 수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아내분에게 꽃다발과 비행기 티켓을 건네는데요. 지금 이 합참의장 부분에 이 딸이 지금 캐나다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조국을 지키면서 가정에 좀 소홀했던 부분들을 좀 갚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전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동생의 그 결혼식에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바쁜 군생활을 보내셨고 42년간 해외여행도 한번 못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이 비행기 티켓을 건넨 겁니다. 보니까요. 이 선물, 캐나다 항공권 선물, 물론 뭐 항공권, 왕복 항공권 선물 줘서 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정말 군의 어떤 이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아주 자그마한 구석까지도 헤아린다는 게 참 대단하고 군의 사기 진작에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군의 숙명이다. 조국을 지키는 게 군인의 숙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42년간 45차례 이사만 했지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그런 이순진 전 합참의장 내외에게 항공권을 선물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감동입니다. 감동인가요? 정말 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아닌가. 대통령께서 지금 저런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그 비서진들도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결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저 합참 의장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결국은 아이들 찾아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둘이서 같이 비행기 타고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는 선물이라. 저건 사실 아내분께 정말 평생 동안 너무너무 진심으로 노력했던 거, 그것에 대한 보답이다. 국가가 주는 보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어제 저 자리는요, 대통령 문재인으로서의 참석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특전사 출신입니다. 제1공수 특전여단 제3대대에서 군생활을 한 특전사 출신으로서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전우회라는 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우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군의 아픔이죠. 지난 18일 날 있었던 강원 모 부대에서 있었던 K9 자주포 사격훈련 도중 폭발 사고로 순직한 정모 상병, 여기에 대해서도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임식이 맨 먼저 했던 얘기인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 자주포 사격훈련 중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인 장병들과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훈련 중 순직하고 다친 장병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보상, 부상 장병들의 치료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군의 사기 진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이 불의의 사고로 뜻하지 않게 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군잔병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군 사기 진작에 어마어마한 이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번에 사고를 접하면서 이제 되게 마음 안타까웠던 건 진짜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화재가 나서 다친 거에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아팠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또 가족들의 마음도 그거를 보면서 더욱더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위로와 그 인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럴 때 공개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말로 적절하게 그 가족들의 마음을 갖다 위로해주기 위해서 잘 말씀을 꺼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훈련 중 순직하고 다친 장병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K9 자주포 이 사고는 폭발 사고는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막아야겠죠. 그와는 별도로 훈련 중 다친 그리고 순직한 장병들을 챙기는 것도 나라의 책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